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의 대통령. 제가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2달 만에 쓴 표현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심지역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기간에 보여준 모습은 기함할 정도였어요. 이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싶을 때 이재명이 심지역 대통령이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심각합니다. 화요일 날 나왔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인데요. 일단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27.3. 저것도 떨어졌어요. 30 딱 찍고있다가 27.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를 다음 대통령으로 생각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해도 역풍은 없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과반만 넘어도 어떤 항목이든지 과반만 넘어도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부정평가에 대한 이 70%에 육박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맞아. 만성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들 그냥 너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긍정 지지율이 40% 가까이 가니까 폭락했니, 망했니, 뭐 레임덕이 시작됐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광화문에서 정광훈이 중심으로 100만 모였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권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스모킹건 하나가 빵 터지면서 언론이 일제히 합시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지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연령대별로 일단 먼저 보면 18세에서 29세 여성을 지지율이 14.1입니다. 30대 17.0, 40대 18.2, 50대 21.3, 60대 39.8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에 60대까지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70대만 겨우 절반 좀 넘네요. 56.5 대 40.5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을 때 지금 서울시 의회가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 보수로 넘어갔다. 박원순 시대에 10년이 끝나고 보수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서울에서 25.6, 4분의 1.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지금. 경기 인천 25.0, 충청도권 31.9, 호남 10.2, 부울경 31.1, 강원 제주 17.5. 물론 여기는 표본 샘플이 작은 편도예요. 전국 1000명이니까. 그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서울 부정평가 72.4, 경기 인천 72.2, 충청권 65.1, 호남 84.4, 이야. 부울경 65.4, 강원 제주 80.6. 강원 제주도 높네요. 그러면 부울경 대구 경북 한번 보세요. 긍정 48.2, 부정평가 47.1. 이러면요. 윤석열은 지금 당장 민주당이 야 너 거부권 행사했어? 네 문제인데 탄핵 발의하겠어 해도 역풍 안 분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국민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 거야. 윤석열이 바지 벗고 빤스 벗고 기다리고 있어. 네. 그거 우리가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다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는 건 좀 흉하지만 예, 일단 과실이 있다면 침탈할 수 있어 우리가. 네. 그 정도 상황이에요. 문제는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거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걸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덕수는 너무 그냥 이분은 그냥 솔직히 한덕수, 말씀드리면 표현이 네. 거치서 죄송한데요. 네. 그냥 송장 같잖아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들 까먹은 것 같은데 한독수 사의 표시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리드할 거예요. 대법원장이 리드할 거예요.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쏠리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 25만 원 전 국민 안 나눠줘도 된다. 내가 받을게. 선별 지원 받을게. 뭐 지금 그 국민연금도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까지 합의 도와줄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심리적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황우여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비대위원장 예방했을 때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말은 참 재밌는 게 황우여가 저 말을 해도 어울립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실제 여당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가 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똑같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중동이 이런 거예요. 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뭐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라고 하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완전 개빡쳐 있는 거죠. 조선일보도 저렇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야가 뒤바뀐 듯한이라고 좀 표현을 약하게 쓴 거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사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는 다시 여야나 어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그 13%, 44%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안으로 합의안까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일보래 국민연금이 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조선일보조차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이게 토론이 돼 왔는데 이렇게 근접하게 진짜 이 개혁 직전까지 간 적이 없었으니까.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아까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중앙도 한번 볼게요.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이 여당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보수 정권 무너진다고 사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일찍이 나는 무너진다고 봐. 그런 머리가 윤석열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그 사설에 중앙일보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온다. 아니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다. 저게 우스갯소리겠어요? 이미 심각함을 감지한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떠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일제히 시선이 쏠려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놈은 무능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별칭이 그거잖아요. 여의도 대통령.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중동이 보기에는 이제 심지어로 한번 보세요. 조중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있죠. 보수 정권이 지지율이 높으면 겁나게 빨아대죠. 우리 대통령 거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 장군 만세, 전두환 장군 만세 하던 놈들이야. 예.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윤석열한테 한 발 빼는 거고 한쪽 다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22대에는 언론 개혁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징벌적 그냥 망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제 벌금, 네. 과징금 받아내면 그렇죠. 구상권 청구까지 다 해야죠. 지금 이 나라에서 말아먹은 게 몇백억인데 몇천억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정부에는 없다. 여의도만 있는데 결재권이 없는 거예요. 재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거부권 4개를 재가를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거 하나를 시켜야 된다. 지금 여의도에 계시는 그분을 옛날 청와대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용사는 국방부한테 돌려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요. 그게 다시 원상 복구되는 그 비용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거는 1조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은 현재 청와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그 자리가 전략적으로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위치하고 지휘하기에는 지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검증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정반대로 사실은 뭐 시기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의 중임 대통령 될 사람을 검찰은 아직도 돌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지 모르는 것 같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어디 섬에 예. 있던 일본군이 손앙패 만세하는 짓거리 하는 거야. 네, 90년대 나와가지고 지켜보자, 저렇게 그냥. 했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의 후원한 시민의 계좌까지 들었다는 거. 며칠 전에 나온 이슈죠, 저게. 그러니까 또 수원지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시민 후원 계좌라는 게 그 이재명 통장에 찍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저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액 빼고. 그러니까 소액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는 괜찮고 이렇게 하면 후원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예를 들면 100만 원 뭐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렇죠. 500만 개인이. 원이라고 예. 근데 그중에 고액 후원자를 수원지검이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아, 고액이라고 해봤자 윤석열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말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들 조작 사건 대책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검찰 독재 뭐 탄압위원회 있죠. 거기하고 다른 조직이에요. 저기는 단장이 민영규 의원이죠. 그리고 검찰 독재 뭐 탄압위원회 여기는 원래는 박찬대 그렇죠. 하고 저기 김지호 박범계 의원. 네. 공동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가면서 장경태 의원이 단장으로 왔죠. 민영비 의원 근데 열받아가지고 이재명 후원자 야당 의원 계좌 들여다본 수원지검의 분노 폭발한 민주. 팩트 TV가 좀 썸네일이 좀 세요. 썸네일 잘 만듭니다. 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원래 법대로 하면 계좌를 들여다보면 수사 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안 알리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알려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게 6개월 이내에 이제 알려주게 돼 있는데 저거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잖아요. 안 받아봤습니까? 네. 아니 내가 박근혜 정부 때도 받아본 것들이에요. 네. 통화 내역 조회, 예, 금융거래 예. 조회 이런 것들. 저는 박근혜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13번인가? 아, 통화 내역 조회는 저는 간간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 거 포가나 안 포가나.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대북 성금이 북한 통정부 상납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북한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의 정보기관하고 직접 접촉해서 주가 조작을 실행한 당사자가 쌍방울 김성태라는 것이고 그게 사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진짜요. 이거는 이재명이 어쨌다 저쨌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북한의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분명히 김성태는 처음 그 기소될 때 그 수사 받을 때 주가 조작 혐의로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가 조작이 단순히 대북 사업을 위한 호재를 만들어서 그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하고 북한의 정보기관하고 직접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와 이거는 진짜 영화로 만들면 빰 맞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게. 전체 맥락에서 대장동, 뭐 위례 신도시, 뭐 온갖 것들을 다 털었는데 증거 하나도 안 나왔어. 간단히 말해서요. 이재명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에 보니까 뭐
김호중 그 관련해 조국 이재명 같은 이걸 실드 치는 놈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없어요. 그게 뭐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거 무슨 돈 받은 것처럼 했지만 증거 한 건도 안 나왔죠. 그거 엮으려고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이화영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경기도청을 탈탈탈 털었잖아요. 상주하면서. 그래서 그때 김동연 지사가 빡쳤던 거 아니에요? 대북 송금에 관련된 문건 어떤 것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거야.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특검할 건 너무 많다 진짜. 이거 검사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왜 이렇게 그 검찰의 그 어떤 사건 조작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정보기관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이게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잖아요.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형이 세다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갇혀 있는데 네. 이화영한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해. 이렇게 해놓고 이화영의 개인 비리 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는 걸로 잡아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김성태는 지금 석방돼서 출퇴근합니다 법정에. 이런 나라야. 네. 뭐 지금 최근에 석방이 됐습니다만 정진상, 김용은 감옥에 가둬놓고 유동규, 남욱 이런 애들은 출퇴근 시켰잖아요. 이놈의 정권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과 함께 검사들, 정치 검사들은 순장시켜야 됩니다. 진심 황제가 자기를 그 돌보던 있잖아요. 내관들 이런 사람들이 싹 묻었잖아요, 같이. 그렇게 묻어야 된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체시켜야죠. 결국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응징하지 않으면 덕포스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가짜 뉴스로 갈라치기 하는 놈들 법적 조치를 들고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게 말하면 끊임없이 올라탑니다. 가짜 뉴스 통해 가지고 똑같아요. 응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역사적 대가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 검사들한테. 이 정도 되면요. 혁명의 시기에는 즉결 처분이라니까.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 이재명 대표를 안 찍었던 어떤 노인이 그러시더라고. 이재명 보면 짠하다고.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대장동 관련해 갖고 그때 무슨 500억인가 400억인가 받기로 했다고 할 증거가 없잖아요.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잘 버티는 정치인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